후보 사무실에 이재명 대표 사진도 안 걸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저 그 옆에 어디 살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요. 사실 이게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약대적도 아니에요. 민주당 현역 의원. 요번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다녀봐야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은 또 과정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또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이유들을 사진에 좀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인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당인의 입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헌법기관이라든지 본인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100%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당론이면은 그렇게 믿고 가는 당인이니까 그리고 당을 믿으니까 당을 사랑하니까 나는 민주당 정치인이니까 그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이유들이 뭐 100가지도 있을 수 있고 1000가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 아니에요? 당인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묻어야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묻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네. 박수 한번. 아까 저기 그 의원들에 대한 상식평가라든지 전당원 투표라든지 그 당원들에 대한 그 권익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후보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당원에 가입하셔서 네. 뭐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껴져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네. 맞죠? 네, 저는 뭐 이제 영입도 아니고 누가 뭐 불러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 너무 좋아서 제가 손들고 가입한 온라인 당원인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었냐면 왜 민주당이 이러한 걸 하면 이게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였거든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야기를 할 통로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우리 동지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2016년도 때 100% 낙선권 비례 번호를 받았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였죠. 당에 뭐 아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땠었냐면 민주당 잠바를 주셨어요. 후보니까 번호가 후순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찍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민주당이 찍힌 잠바를 입고 이렇게 유세하면 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누굽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동지들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굿즈 나온다 그러면 막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좀 만드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배지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파란색 네모가 아니고 왜 우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바뀌었어요. 요걸로 바뀌었는데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이거를 내가 내 몸에 하는 게 너무 좋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당이 좀 더 좋아지는데 라는 그 답답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느끼시는 그런 답답한 지점들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네. 강선우 요번에 그 8분의 최고위원들께서 당원대 그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하리보. 그 거의 뭐 우리 그 강선우 후보님의 정말 깜찍한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보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좀 약간 평행 질문을 네. 통해서 네. 중요한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하루에 잠을 한 몇 시간 정도 주세요? 요즘은 한 3시간 정도. 네.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그래도 많이 자요. 평상시에는 뭐 7시간도 자고, 네, 6시간도 자고.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드라마 연달아서 볼 때는 안 자고. 진짜요? 네. 드라마 보십니까? 넷플릭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현재 그 올해 그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대표 발의하신 것도 많고 공동 발의하신 것도 많고 합치면 거의 100개 가까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보니까 공발이랑 같이. 예. 네. 그래서 대표 발의한 것 중에 좀 보면은 이제 간호법 네. 그리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 네. 관련된 그 법에 대한 개정도 많이 좀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후보님의 개인 그 사하고도 약간 관련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그 생각을 가지시고 21대하고 22대 계속 보건복지 계속 네,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저- 감사합니다. 예, 제가 투자 열심히 했죠.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거 하나 좀 말씀. 저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컸어요. 21살이고 그리고 특수반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특수반에서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정치를 잘한다. 뭐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이 이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세상을 만들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은 장치들이 쌓이면 우리가 함께 뜻을 세운 그 세상에 좀 더 다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이게 그 투자 대비 이 결과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명 한 명의 삶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층들이 결국 투표할 때 내 삶이랑 가장 상관 있는 그런 정책, 내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정당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요번에 22대 들어와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법안 중에 하나는 그 출생기본소득 법안, 그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0세부터 18세까지 국가가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줍니다. 그러면은 부모든 아니면 이렇게 그 제1 양육자들은 그 매칭하는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찾지 못해요. 대신 비과세예요.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자산을 갖게 되는 거죠. 그 18세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본 사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기본 사회가 사실은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후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탈락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치자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소득이 있는 것이고 기본 자산이 있는 것이고 기본 교육, 기본 의료, 기본 금융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면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한데라고 그 생각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게 눈앞에 탁 펼쳐졌을 때는 눈물 나죠.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께서 먹사니즘 네. 말씀하셨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것들이 그것과 좀 맥락은 많이 지금 다인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먹사니즘을 어떻게 좀 구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속칭 하우투에 네. 대해서 네.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먹사니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 민주당에 투표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정권 탄핵하고 나서 내가 꿈꾸는 세상 그래 여기다 투표하면 민주당에다 투표하면 이재명 후보에다 투표를 하면 내가 꿈꾸는 세상이 되잖아. 여기 투표하고 싶어.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다 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으로 이렇게 워딩을 딱 해가지고 뭔가
이 희망을 갖다가 확신으로 바꿔가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론에서 바로 제동을 거는 게 뭐냐면 종부세 끌고 와가지고 이제 당 갈라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당 입장, 대표 입장. 근데 대표 입장도 되게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의 그런 원천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내가 좀 징벌적이다,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 모든 맥락적으로 취지가. 근데 그러면은 지금 종부세가 징벌이란 얘기야? 이렇게 이제 비틀어서 딱 떼서 가는 건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런 그 민생 아젠다를 하겠다, 목사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